1974년 3월 3일 밤 9시 브라질 상파울루주 교도소 복도에서 40대 교도관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신음이 비명으로 바뀌었고 교도관은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으며 곡방 20번방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죄수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였고 교도관은 어깨에서 소총을 꺼내 겨누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페드로가 벌떡 일어나 교도관을 독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번기였고 페드로는 교도관의 소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에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열쇠 내놔 빨리. 교도관의 손이 떨렸고 그는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페드로는 열쇠를 받아들고 교도관을 독방 안에 가둔 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이 총을 든 페드로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고 페드로는 가까이 오면 쏜다고 말하며 천천히 이계블록을 지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A동 15번방. 그곳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고 페드로가 열쇠로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젊은 죄수 하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너 나가. 페드로가 젊은 죄수를 가리키며 명령했고 죄수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페드로는 그에게 열쇠를 던져주며 문을 잠그라고 말했습니다. 페드로가 소총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페드로는 주먹을 주며 우리 둘 중 하나만 살아서 나간다. 총으로 죽이긴 너무 쉬워. 내 손으로 직접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주먹이 얼굴을 가격했으며 바닥에서 구르며 싸웠는데 페드로가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분노했기에 결국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페드로는 무릎 밑에서 식칼을 꺼냈는데 이것은 교도소 부엌에서 훔쳐 밧줄로 무릎에 묶어뒀던 것이었고 그는 엄마한테 맹세했어. 너 심장을 씹어먹겠다고 라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이 목에 꽂혔고 가슴을 찔렀으며 배를 찔렀고 정확히 22번 찔러댔으며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페드로는 멈추지 않고 칼로 가슴을 찢어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심장이 보였고 피로 범벅된 아직도 약간 떨리는 심장을 페드로가 꺼내 입으로 가져갔으며 밖에서 지켜보던 교도관들은 알문이 막혔고 한 명은 토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버지의 심장을 마치 껌처럼 씹었고 그리고 바닥에 뱉어냈으며 교도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를 제압했을 때 그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교도관이 물었고 페드로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엄마 무덤에서 맹세했거든요. 저 개자식이 엄마를 마체테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맹세했죠. 똑같이 해주겠다고, 심장을 씹어먹겠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자는 괴물입니까? 아니면 복수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20년 동안 100명 이상을 죽였지만 브라질 국민 절반은 영웅이라 부른 그 남자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54년 10월 29일 브라질 산타리타 두 사푸카이의 작은 농장에서 한 여자가 진풍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임신 9개월이었고 곧 아이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여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 내내 남편에게 맞았기 때문이었고 배를, 허리를, 머리를 가리지 않고 폭행당했으며 또 애를 가졌어. 돈도 없는데 라며 남편은 화가 나면 주먹을 들었습니다. 임신 6개월 때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와 밥은? 이라고 물었고 아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느려! 라며 발로 배를 찼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고 아니 움직인 게 아니라 뭔가 부러졌으며 의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태아의 두개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외부 충격입니다. 임신 중에 심하게 맞으신 적 있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으며 1954년 10월 29일 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페드로가 태어났습니다. 교산원이 아기를 들어올리며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고 아들, 벌써 애가 몇 명인데 라며 불평했으며 페드로는 7형제 중 하나로 태어난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저 아기 머리가 조산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 이라며 소리쳤고 결국 페드로는 두개골 골절 상태 그대로 자랐으며 의사들은 나중에 두개골 손상이 뇌에 영향을 미쳐 충동조절장애와 분노조절 불가 그리고 폭력성 증가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의 어린 시절은 매일같이 이 못 같은 년 하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제발 그만 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로 가득했으며 5살, 6살, 7살 매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이유는 다양했는데 밥이 맛없다, 돈을 달라고 했다, 집이 더럽다, 애들이 시끄럽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것들이었고
페드로는 방 구석에서 떨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크면 저 개자식을 죽여버린다. 5살 아이의 생각이 7살이 돼도 변하지 않았고 10살이 돼 그대로였으며 그 생각은 20년 후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1967년 페드로 13살 때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대신 일했으며 어느 날 페드로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멋진 갈색 말을 몰래 탔습니다. 이야, 말이 달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으며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지만 야 이 새끼야 하며 7살 연상인 20살 사촌 형이 달려와 내 말 누가 타라고 했어? 라며 페드로를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페드로가 바닥에 떨어졌고 아파 라고 말하자 사촌은 너 때문에 말이 다칠 뻔했잖아 라며 발로 차기 시작했는데 한 번 두 번 차이자 페드로가 일어나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덤빌 거야? 13살짜리가 나한테. 사촌이 웃었지만 페드로가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으아! 하며 사촌이 비틀거렸으며 페드로는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얼굴과 배를 때려 사촌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만 사촌이 애원했지만 페드로의 눈에는 더 이상 사촌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매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으며 죽어! 라고 외치며 사촌을 사탕수수 앞찾기로 끌고 갔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기계였고 만약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으며 안돼 제발! 하며 사촌이 울기 시작했지만 페드로는 사촌의 손을 기계에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달려와 페드로를 잡아당겼고 미친놈아 뭐하는 거야? 라며 소리쳤으며 페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놨을 때 사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로 죽일 뻔했잖아. 할아버지가 말했고 페드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페드로의 아버지를 찾아가 페드로 말이야 그 애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병원에 데려가봐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또 무슨 소리예요 돈도 없는데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페드로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968년 페드로 14살 때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묻자 네 아버지가 해고됐어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페드로가 다니는 학교의 경비원이었는데 창고에서 음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부시장에 의해 해고당했으며 가난한 집이 더 가난해졌고 저녁 식사에 밥이 없어 물에 소금만 타서 마셨습니다. 며칠 후 페드로가 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그 바보 같은 놈 해고됐대. 내가 훔친 건데 그 자식이 뒤집었었어 라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도둑은 저 자식이었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으며 페드로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정비원들이 너 들었어? 라며 놀랐지만 페드로는 대답 없이 그냥 걸어나가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페드로가 할아버지가 없을 때 사념용 산탄총을 몰래 꺼내 시청으로 갔고 시청 앞 나무 뒤에 숨어 9시에 출근하는 부시장을 기다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부시장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페드로가 나무 뒤에서 나와 산탄총을 들어올리자 부시장이 학생 왜 총을? 이라며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해고했죠. 잘못된 사람을 해고했어요. 이게 대가예요. 하는 총성과 함께 부시장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고 그는 비틀거리다 쓰러졌으며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퍼졌고 페드로는 총을 내린 채 천천히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진짜 도둑인 주간근무 경비원이 퇴근길 어두운 골목에서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돌아봤을 때 페드로가 서 있었고 기억하세요? 화장실에서 한 얘기 라며 총을 쐈습니다. 탕하는 두 번째 살인이었고 페드로는 14살이었으며 경찰의 수배를 피해 상파울루로 도망쳤고 대도시의 익명성 속에 숨었지만 돈이 없어 거리에서 잤습니다. 며칠 후 한 남자가 다가와 어이 꼬마 배고프지? 일 하나 해주면 돈 줄게 라며 권총을 꺼내 보였고 페드로는 뭐 하면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놈 마약상이야. 우리 구역에서 장사해. 죽여. 남자가 말했고 페드로는 잠시 생각했는데 마약상은 나쁜 놈이고 죽여도 되는 놈이라 판단해.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그날 밤 페드로의 세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페드로는 계속 마약상, 강도, 강간범, 납치범 같은 나쁜 놈들만 죽였고 일반인 여자아이 노인은 죽이지 않았으며 언론이 상파울루의 자경단원 등장이라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를 처단하는 미스터리 킬러, 경찰도 못하는 일을 하는 투우사가 페드로의 별명이 됐는데 위험한 상대를 겁없이 죽이는 모습이 마치 투우사 같았기 때문이었고 시민들은 잘했다. 범죄자는 죽어 마땅해. 경찰은 뭐하고 저런 영웅이 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영웅이 아니었고 단지 살인을 즐기는 괴물이었으며 소문이 지역갱단 두목의 귀에도 들어가 10대 애가 혼자서 20명을 죽였다고 총도 칼도 다 쓴다고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목은 저런 애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이라고 생각하며 페드로를 찾아 우리 조직에 들어와 월급 줄게, 집도 줄게 라고 제안했고, 페드로는 혼자 하는 게 편했지만 경찰 추적 때문에 안전이 필요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7의 전문 킬러가 된 페드로는 라이벌 조직원을 죽이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흔적도 목격자도 남기지 않는 깨끗한 살인으로 갱단 두목을 만족시켰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1971년 페드로 17살 때 갱단 아지트에서 돈을 세는 일을 하는 27살 올림피아를 만났고, 2살 연상이었지만 처음 본 순간 페드로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피아도 페드로를 보며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은 너무 많은 것을 본 듯 늙어 있다고 생각했고, 안녕? 어린데 여기서 뭐해? 라며 먼저 말을 걸었으며 배고프지 밥 먹을래? 라는 제안으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둘은 연인이 됐고, 1년 후 올림피아가 페드로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을 때 페드로는 잠시 침묵하다. 결혼하자, 아이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대답했으며 올림피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페드로는 이제 그만 죽이겠어, 아이 아빠가 될 건데 이러면 안 되지 라며 결심했고, 올림피아가 정말 고마워 라며 안아줬으며 페드로는 갱단을 떠나 작은 집을 얻어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지만 어느 날 저녁 페드로가 올림피아 나왔어 라며 집에 돌아왔을 때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고 느끼며 거실로 들어갔고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올림피아를 발견했습니다. 으아! 페드로가 달려가 올림피아를 안아 올렸지만 올림피아 라고 불러도 눈을 뜨지 않았고, 목에 칼자국이 있었으며 이미 죽어 있었고 뱃속 아이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페드로는 올림피아를 안고 그대로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으며 피가 옷에 스며들고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페드로는 라이벌 갱단이 복수하려고 왔지만 자신이 없어서 대신 올림피아를 죽인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천천히 올림피아를 내려놓고 일어나 눈빛이 변했는데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얼어붙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 죽인다, 한 명도 안 남기고. 페드로가 종알거렸고, 일주일 후 라이벌 갱단 두목이 곧 결혼한다는 정보를 얻었으며 결혼식 날짜와 장소 모든 것을 파악한 뒤 권총 3정과 2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페드로에게 충성하는 동료 4명에게 너희들 안 와도 돼, 위험해 라고 말했지만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죠, 올림피아 누님 원수를 갚아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페드로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성당에는 아름다운 꽃장식과 100명 정도의 하객들이 있었고 모두 갱단 관계자들이었으며 신랑이 입장해 웃고 있을 때 페드로는 뒤쪽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 얼굴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음악이 흐르며 아름다운 순간이 이어졌고, 신부가 신랑 앞에 섰을 때 목사가 성경을 펴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순간 페드로가 일어나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페드로를 받고 누구야? 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페드로가 모자를 벗자 신랑의 얼굴이 굳으며 페드로 라고 말했고, 페드로는 기억하니 일주일 전에 네가 죽인 사람 이라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탕탕 하는 총성과 함께 신랑의 가슴에 3발이 박혔고 쓰러졌으며 신부가 비명을 질렀고 하객들이 일어났으며 페드로의 동료들도 총을 꺼내 탕탕탕탕 하며 성당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고 비명과 총성과 피가 난무했으며 7명이 죽고 16명이 다쳤고, 페드로는 신랑의 시체 앞에 서서 침을 뱉으며 이게 올림피아한테 한 짓의 대가야 라고 말했습니다. 페드로가 성당을 나왔을 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동료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 떠났으며 차 안에서 한 동료가 형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자 페드로는 창밖을 보며 계속 죽인다, 올림피아를 죽인 놈들 다 찾아서 죽인다 고 대답했습니다. 1973년 5월 페드로 19살 때 이미 30명 이상을 죽이고 경찰에게 쫓기며 도망 중이었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찾아와 페드로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고, 페드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 페드로가 물었고 친구는 네 아버지가 죽였어, 마체테로 난도질했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의초증으로 미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맞는 엄마를 보던 기억과 울고 있는 엄마와 괜찮아 페드로, 엄마가 지켜줄게 라던 그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페드로가 물었고 친구는 감옥 상파울루주 교도소에 살인죄로 수감됐어, 왜? 라고 대답했지만 페드로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걸어갔으며 친구가 페드로 뭐 하려고? 라고 외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페드로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 작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저 개자식을 똑같이 해줄게요. 마체테로 난도질한 것처럼
아니, 더 심하게 해줄게요. 심장을 꺼내서 씹어먹을게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1973년 5월 24일 페드로가 일부러 경찰 앞에 나타나 나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다 라고 말했고, 경찰이 놀라며 체포한다 고 외쳤지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고 수갑을 찼으며 상파울루 주 교도소요 라는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해 등록 절차를 밟으며 페드로는 여기 페드로 로드리게스 시니어도 있나요? 라고 물었고, 직원이 확인 후 네, A동 15번 방이라고 대답하자 감사합니다 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부엌에서 칼을 훔쳐 무릎 밑에 숨겼고, 1974년 3월 3일 프롤로그에서 봤던 그 장면처럼 독방을 탈출해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가서 22번 찔렀으며 심장을 꺼내 씹고 뱉으며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호송차에서도 페드로는 살인을 멈추지 않았는데, 처음 체포됐을 때 호송차의 강도 사기꾼 그리고 여십사 여자애를 강간한 강간범이 함께 탔고, 페드로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채 2시간 충분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휴게소에서 경찰들이 화장실 간 사이 페드로가 강간범에게 이리 와 라고 말했고, 라며 거부하는 강간범에게 다가가 너 같은 쓰레기는 살 자격이 없어 라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봤지만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으며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자 강간범의 몸이 축 늘어지며 죽었고, 페드로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이 돌아와 호송차를 출발시켰고 30분 후 교도소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야 너도 내려 라고 했지만 강간범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안을 확인하니 이미 죽어 있었고 네가 죽였어 라고 물었지만 페드로는 증거 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재판에서 페드로는 14건의 살인죄로 기소됐고, 실제로는 더 많이 죽였지만 증거가 있는 것만 인정됐으며, 판사가 피고인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 살인죄 14건 징역 126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을 때 방청객들은 126년 19살인데 죽을 때까지 갇혀있겠네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웃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은 감옥에 있어 곧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6개월 후 프롤로그에서 본 그 장면처럼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후 페드로는 2m 곱하기 3m 크기의 작은 독방에 갇혔고, 창문 하나, 변기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으며 하루 세 끼 빵과 버터 그리고 물만 주어졌고 24시간 혼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달이면 미쳐버리지만 페드로는 3년 동안 버텼으며, 나중에 인터뷰에서 죽일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복수 목록을 세며 하루하루 버텼죠 라고 말했는데 이미 미친 것이었습니다. 1977년 페드로가 독방에서 나와 일반 감방으로 갔을 때 첫날 밤 한 죄수가 다가와 너 페드로지? 아버지 심장 씹어먹은 놈 대단하던데 라고 말했지만 페드로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음날 식당에서 한 죄수가 야 페드로 여기 규칙 알려줄게 라며 멱살을 잡으려 하자 페드로의 손이 움직여 포크로 죄수의 손을 찔렀습니다. 으아! 죄수가 비명을 질렀고 페드로는 건드리지 마! 라며 일어났으며, 그날 이후 아무도 페드로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페드로는 계속 강간범, 아동학대범, 살인범 같은 나쁜 놈들을 죽인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작은 이유로도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 룸메이트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아 끙끙 하는 소리에 페드로가 잠을 못 자고 사흘째 되는 날 시끄러워! 라며 일어나 베개를 들어 룸메이트 얼굴에 눌렀고 으! 하며 발버둥 치던 룸메이트가 5분 후 움직임이 멈춰 죽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감옥에 온 절도범이 페드로의 빵을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다음날 목이 부러진 채 죽어 있었고, 페드로는 빵 훔치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했지만 교도관들은 페드로가 무서워 조사도 안 했습니다. 1985년 페드로 31을 살 때 이미 감옥 안에서 전설이 됐고, 페드로를 건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페드로가 죽인 사람들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조직원들 5명이 모여 페드로를 죽이자 운동장에서 5명이 동시에 덤비면 칼은 준비했어 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동 시간에 페드로가 운동장에 혼자 나왔고 항상 혼자였으며 5명이 다가오자 페드로가 알아채고 죽이러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5명 너 하나 죽이는데 많이 왔네 라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페드로가 옆으로 피해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으아! 하는 비명이 들렸고, 칼을 빼앗은 페드로가 두 번째 남자의 목을 그어 피를 뿜으며 쓰러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페드로가 낮게 몸을 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일어서기 전에 칼로 등을 찔렀고, 네 번째,
남자를 머리로 박치기에 코뼈를 부러뜨린 뒤 복부를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5번째, 남자가 도망가려 했지만 페드로가 칼을 던져 등에 꽂혀 쓰러졌고 30초 만에 5명 중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페드로는 상처 하나 없었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현장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당방위예요. 저 5명이 먼저 공격했어요. 목격자 있어요? 페드로가 말했고 교도관이 주위를 보니 다른 죄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당방위 맞아요 라고 거짓말했는데 페드로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교도관도 알았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며 솔직히 교도관들도 페드로가 무서웠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만 최소 47명을 죽였고 2007년 4월 24일 페드로 53살에 34년 만에 감옥문이 열려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 석방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기자들이 몰려와 페드로 한 말씀 이제 뭐 할 거예요? 또 죽일 건가요? 라고 물었으며 페드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포르탈레자라는 작은 도시로 이사한 페드로는 경비원 일을 구해 회사 건물을 밤에 지키는 일을 했고 처음엔 조용했지만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건물에 침입하려 하자 페드로가 여기 못 들어가 라며 막았고 남자가 비켜 라며 칼을 꺼냈습니다. 칼? 나한테? 페드로가 웃으며 남자를 제압해 칼을 빼앗고 팔을 부러뜨렸으며 으아! 하는 비명 후 경찰이 와서 남자를 체포했고 와잉방어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정당방위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경찰은 의심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감옥에서 폭동이 있었을 때 페드로가 주동자였다는 증거가 뒤늦게 밝혀져 2011년 9월 15일 다시 체포돼 폭동 선동죄 8년형을 선고받았고 페드로는 또 감옥이네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지냈는데 나이가 들고 지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으며 모범수가 돼 교도관들이 페드로가 변했어 7년 동안 아무도 안 죽였어 라며 놀랐고 2018년 12월 10일 가석방으로 64살의 페드로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온다. 페드로가 맹세했고 지켰으며 2019년 유튜브 채널 페드린초 메타더드를 열어 첫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페드로입니다. 100명 이상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라고 소개했고 조회수가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와 진짜네 전설이다 영웅이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페드로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라며 진심을 담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왜 살인은 나쁜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가족도 죽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식들 다 고통받습니다. 제가 죽인 100명, 그 뒤에는 1000명의 슬픔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울었고 댓글에 진심이 느껴진다, 반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용서는 못하지만 이해는 간다는 반응이 달렸으며 페드로는 감옥에서 살아남는 법, 연쇄살인범 심리분석, 작용단원 vs 살인마 차이는 같은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직접 34년 감옥 생활과 100명 이상 살인 경험이 있어 이론이 아닌 실전 지식이었고 구독자 50만을 넘어 브라질에서 유명해졌으며 TV 프로그램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2022년 대형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자가 정확히 몇 명을 죽였나요? 라고 묻자에 페드로는 모릅니다. 대충이라도 하면 100명은 넘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기록에는 71명인데요. 라는 질문에 기록은 증거가 있는 것만입니다. 감옥에서만 47명, 밖에서는 기억나는 것만 60명 정도 합치면 107명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은? 기자가 묻자 페드로는 고개를 숙이며 많습니다. 코 골던 룸메이트 절도범, 그냥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후회하나요? 라는 질문에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날 죽였냐고 묻는데 대답 못합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진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2023년 3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페드로가 여동생 집을 방문해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 나 이만 갈게 라고 말하자 여동생이 벌써 총 더 있다가 라고 했지만 아니 집에 가야 해, 내일 영상 찍어야 해 라며 문을 나섰고 거리를 걸으며 해가 지는 주황색 하늘을 보며 평화롭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2대가 다가와 페드로 앞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손에 권총을 들고 나왔으며 페드로는 죽이러 왔구나 라고 알아챘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남자들이 총을 겨누며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류 라고 확인했고 페드로는 그래 누가 보낸 거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탕탕탕탕 하는 총성이 울렸고 페드로의 가슴과 배와 다리와 머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쓰러진 페드로의 피가 바닥에 퍼졌고 남자들이 다가와 죽었어 가자 라며 확인 후 차에 타고 떠났으며 페드로는 바닥에 누워 눈을 뜨고 주황색 하늘을 보며 아름답네
라는 마지막 생각과 함께 숨이 멈췄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왔지만 늦었고 페드로는 이미 죽었으며 내순년한 54년간의 삶이 끝났고 누가 죽였을까 경찰이 수사했지만 복면을 썼고 차량 번호판도 가짜였으며 목격자들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용의자는 페드로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와 조직원 수백 명이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2024년 현재 아직도 미해결 사건으로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페드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브라질 전역에 퍼지자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잘 죽었다, 살인마는 죽어 마땅해, 100명을 죽인 놈이 평화롭게 살 자격 없어, 암살당해도 싸다는 찬성과 너무 슬프다, 그는 변했는데, 유튜브로 좋은 메시지 전했는데,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반대로 댓글 전쟁과 SNS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있는데 페드로는 강간범을 죽였고 아동 학대범을 죽였으며 살인범을 죽였고 나쁜 놈들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페드로는 영웅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살인마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법은 살인은 살인이다, 이유가 뭐든 범죄다 라고 말하지만 도덕은 악을 없애는 것도 악인가? 강간범을 죽이는 건 정의 아닌가? 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2월 현재 페드로의 유튜브 채널은 아직도 있고 구독자 73만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며 댓글에는 그리워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용서는 못하지만 이해합니다, 당신은 괴물이었지만 인간이기도 했어요 라는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페드로 로드리게스 필리오 1954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68년의 삶 동안 100명 이상을 살해하고 34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5년을 평화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괴물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희생자라고 한다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태아 때 두개골골절을 당했고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복수자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맞는데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자경단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강간범들을 죽였으니까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분명한데 마지막엔 후회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없으며 페드로는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 괴물과 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로드리게스 필류는 영웅입니까? 아니면 악당입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